2020년 8월 31일 기준 옥시삭상 유가습기 당번으로 폐질환이 발생한 피해자는 4,685명입니다. 옥시삭상 유가습기 당번에는 PHMG라는 화학물질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13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세피우 가습기 살균제에는 PGH라는 화학물질이 사용되었습니다. 둘 다 유독물입니다. 이런 유독물이 일반 화학물질로 둔갑해서 쓰이고 있는데도 담당 부서인 환경부가 관리 감독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직가 4-1 사건의 과제입니다. 모든 화학물질은 처음 제조되거나 수입될 때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성 심사 제도입니다. PHMG와 PGH도 이렇게 유해성 심사를 받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이 최초 심사를 받을 당시에는 유독물이 아니었는데 2011년 원인미상 폐질환 참사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유독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물질이 처음에는 유독물이 아닌 것으로 심사 결과가 나왔다가 다시 유독물로 지정되었을까요? PHMG와 PGH는 플라스틱과 같은 분자 크기의 큰 고분자 물질입니다. 고분자 물질은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지 않아 독성 시험을 하기도 어렵고 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유해성 심사를 받을 때 독성 시험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분자 물질이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PHMG와 PGH는 양이온성 고분자 물질인데 소금과 같은 이온성 물질이라 물에 잘 녹기도 하고 반응성도 높은 편입니다. 2012년 유해성 심사를 받았을 때도 SK케미칼이 호주 닉나스에 제출한 독성 시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유독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호주의 예와 같이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양이온성 고분자 물질에 대해서는 독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도 이를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PHMG를 유독물로 지정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PGH 경우에도 독성 자료를 제출했지만 정작 중요한 수생 생태 독성 자료나 흡입 독성 같은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야 할 부분이었죠. PHMG나 PGH는 원래 제조신고서에서 사용하겠다고는 용도가 있었습니다. PHMG는 카펫 항균용이었고 PGH는 목재 항균제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원리로 사용되었습니다. 최초 유해성 심사 당시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거죠. 환경부는 PHMG 유해성 심사 당시에는 카페인 항균용으로만 써야만 한다와 같은 용도 제한 규정이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정 용도로만 사용한 조건으로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PHMG를 이런 방식으로 심사했다면 카펫 항균용으로만 안전하고 다른 용도로는 안전한지 검증되지 않았으니 카펫 항균용으로만 쓸 때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달 수 있었다는 거죠. PHMG를 카펫 항균용으로 사용한다고 고시했다면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할 때 흡입 독성 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다시 독성 자료 제출을 했어야 하고 그렇다면 유독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PHMG와 PGH 두 가지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되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환경부가 PHMG와 같은 종류의 유독물을 심사할 때 적절한 제도를 만들지 않고 화학물질을 용도별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